사실 어제 윤 전 총장은 대구 시민들 만나서 길을 많이 세워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역 감정으로도 비칠 수 있는 발언을 해서 오늘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먼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구의 이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진과 이 시민들의 그 노력을 지원해 주기는 그냥 무한 봉쇄처럼 대구를 봉쇄해야 되는 그런 참 철없는 미친 소리까지만 나오는 그 와중에 대구 시민들의 상실감이 컸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정말 이 지금 정권은 K방역으로 정말 그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만은 이 K방역을 만들어낸 데가 바로 이 장소, 바로 여기 아닙니까? 초기에 익산된 곳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더라면 정말 질서 있는 그 처치나 진료가 안 되고 아마 밀란부터 일어났을 거다. 밀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윤 전 총장이 이런 센 발언에 여당에선 어제부터 오늘까지 맹공을 윤 전 총장에게 퍼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억가 정치의 대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봉쇄는 사람을 봉쇄하려는 게 아니라 코로나를 철저히 막자는 취지로 해석을 해줘야지, 이걸 억지로 까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대구의 지역 감정을 하는 언어를 하는 것은 대통령 예비 후보에 되게 맞지 않는 언어다. 정치인 윤석열이 요즘 연쇄 망원범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철없는 미친 소리라든지 혹은 뭐 만약에 대구가 아니었으면 밀란이 일어났을 거라는 이 윤 전 총장의 발언들, 실제로 그 김종욱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이게 여권 공세에 빌미를 줬다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까? 이게 뭐 제가 봐도 믿기 어려운 발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준비가 덜 됐다는 느낌이 드는 게, 검사가 사적으로 기자를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용어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철없는 미친 소리, 밀란 이런 것들은. 저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공개적으로 언론에 특별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이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런 얘기를 아무것도 거르지 않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문제인 거고요. 준비가 덜 된 게 문제가 아니고, 또 하나는 사실관계도 확인이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밀란을 말씀하시는데 대구 신천지 파동이 나고 난 다음에 대구 시민들이 인내와 협력을 통해서 잘 막아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전국에 있는 자원봉사자, 의료인들, 일반인들 가서 자원봉사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 무슨 얘기가 대구 환자 치료 막겠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K방역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대구가 아니라면 밀란이 난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땐 사실관계도 부합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대구를 많이 도와줬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럼 저희가 다 아는 거고, 그것 때문에 K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말씀하신 본인이 출마 선언문 말씀하셨을 때 현수막 뒤에다가 말씀하신 공정과 상식에도 어긋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송구하다라는 얘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볼 땐 본인이 법치를 강조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국민 다수가 찬성을 했었고 국회 3분의 2가 의결을 해서 헌재가 인용을 해서 국정농단 사실을 확인을 했고, 그 위법사항에서 예를 들어 수사해서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가 그거 갖다가 불법이라고 유죄 판정까지 내린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얘기한다면, 본인께서 말씀하시는 법치는 어떻게 구현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정과 상식도 안 맞고 제가 볼 때 법치도 안 맞는 얘기를 갖다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본인이 말씀하신 압도적 정권교체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이렇게 가시면 압도적 정권교체가 아니라 저는 야권에서도 예를 들면 유력한 주자로서 부상하지 못하시고 중도 하차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예. 그리고 윤 전 총장의 발언 또 하나, 이 발언 역시 오늘까지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평균적으로는 52시간을 하더라도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변형을 할 수 있는 예외를 좀 뒀으면 좋겠다. 정치적으로 반대 쪽에 있는 분들이 마치 제가 120시간씩 일하라라고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왜곡해서 한다는 말을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건 일부의 가치도 없는 얘기고요. 왜 굳이 120시간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정치적 오해를 사는지, 그런 발언을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건 너무나 뻔하거든요. 거기서 어떤 미숙성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미숙하다. 정 전 총리는 실언도 반복되면 실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도원 의원님. 네네. 글쎄요, 뭐 사실 윤 전 총장 관련해서 초반에 대선 출사표 던졌을 때 그 가족 리스크, 그러니까 처가 리스크가 가장 위험 부담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최근에 이런 말들이 분명히 윤 전 총장에게는 득보단 실이 많다. 동의하십니까? 뭐 이른바 그 검증이 집중되는 시기니까 뭐 작은 실수 또는 뭐 큰 실수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뭐 공격이 집중되는 건 어쩔 수 없고, 지금 나온 그 쟁점들 가운데 뭐 120시간은 뭐 그런 120시간 일하지 않은 취지로 한 거는 아닌 거는 뭐 여당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공격의 빌미는 준 건 분명하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철없는 미친 소리나 그 밀란 같은 거는 이제 대선 후보가 쓰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말이죠. 예.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고 봅니다. 첫째는 사회과학자들이 왜 말이 거칠어지는지도 연구를 했어요. 그중에 한 이론이 frustration aggression이라고 좌절 공격형입니다. 좌절은 언제 하느냐? 무시당할 때, 일이 잘 안 될 때, 초조할 때. 최근에 지금 뭐 그 캠프나 여러 가지 상황이 조금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거친 말이 나왔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예. 서문시장을 처음 갔는데, 물론 이제 6월 29일 날 윤봉길 기념관에서 이제 많은 인파가 와서 정치 선언을 축하해줬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인파에 둘러싸인 건 처음이죠. 예. 그래서 약간 흥분하고 우리가 이제 업됐다고 그러죠. 그런 상황에서 말도 조금 고수위로 나온 것 같은데, 한 가지 이제 윤 총장한테 조언을 하자면은, 아마 처음 가셔서 잘 모를 텐데, 이제 여러 번 가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서문시장은 어떤 정치인이 오면 굉장히 환영을 많이 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윤 총장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후보가 와도 서문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환영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나오고, 대구는 내가 완전히 이제 접수를 한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중요한 착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 전 총장에게 많은 조언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사실 어제 120시간 발언 혹은 밀란 발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권 인사들이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고 있는데, 특히 조국 전 장관이 하루에만 SNS를 많이 올리면서 윤 전 총장을 겨냥했다면서요? 8시간 동안 6건 SNS를 올리셨다고 하는데, 그 SNS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개인의 자유니까 SNS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지위가 바로 직전 고위공직자 아니었습니까? 이 정부의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정치적 의사 밝히는 건 자유지만 지금 본인과 또 배우자 관련된 재판이 계속 이어지는 와중에 자숙과 반성의 메시지보다는 마치 분풀이를 하듯이 개인적 감정으로 복수를 하듯이 SNS를 이렇게 좀 집착적으로 사용하는 현상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오히려 지금 윤 전 총장의 발언으로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이 논란이 어떤 정책 대결로 승화된 측면도 있거든요. 예. 120시간 이야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으로 그러면 지금 여당 대선 주자들은 52시간 일률적 적용하는 거 괜찮다고 보느냐? 입장 밝혀라. 이러면 정책 논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네. 이슈 메이킹 자체가 위험 여부도 있지만 마냥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조국 전 장관이 참전함으로써 다소 윤 전 총장 발언에 대해서 좀 수위가 높은 거 아닌가? 좀 격앙된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예. 조국 전 장관이 또 나서네? 싶어서 오히려 여당 쪽에 점수를 안 주는, 사실상 이게 윤 전 총장을 매우 도와주는 일이거든요. 이런 걸 아마 여권에 누군가 이 디자이너가 있다면, 특정 캠프 출신이 아니라 여권 전체의 대선 승리를 기획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를 들면 과거 양정철 전 원장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자택에 찾아가서 SNS 좀 그만해 주십시오. 사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을 도와주고 있다. 이 얘기는 장혜철 평론가님 개인적인 저 개인적인 정치 분석입니다. 예, 김은식 교수님요. 그 조국 전 장관이 이제 120시간 그 논란에 대해서 이제 바로 폭풍 같은 SNS를 올렸는데요. 저는 120시간 논란이 사실 빌미를 줬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경제신문가의 윤석열 총장과 인터뷰를 쭉 읽어보면 맥락을 보면 조국 전 장관 정도의 지식 정도 수준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 52시간제라는 입법이 진행이 됐고, 입법이 진행되면서 그동안 유예기간을 주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50일 미만까지 다 적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현장에서 다양한 불만이 나옵니다. 업종별 투표성과 고유한 영역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이야기들은 많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네. 그 이야기를 현장에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120시간의 단어가 튀어나온 겁니다. 그 맥락을 안다고 한다면 마치 무슨 아우슈비츠라는 이야기까지 여권 정치에 사용했던데, 윤석열 총장이 대한민국 근로자들 120시간씩 노동을 시키자는 식으로 몰아가는 듯한 분위기는 저는 조국 전 장관이 너무 심소봉대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서울대 교수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연구도 안 하고 수업도 안 하면서 월급을 타먹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 52시간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SNS 폭풍 댓글 SNS 올리는 시간에 좀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월급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제가 정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 얘기, 그리고 윤 전 총장에게 찾아온 어찌 보면 첫 번째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윤 전 총장에게 조언까지 건넸습니다.